영어로 보통 발음을 그러는데 보통 미국에서 스프링 브레이크 때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 중에 하나예요. 스프링 브레이크 때 몇 번 가봤는데 아예 보통 해당 LA면 LA, 휴스턴, 달라스, 뉴욕에서 깡통까지 직접 스프링 브레이크 때 비행기가 직항기 전 세계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기 굉장히 좋은 게 와이샌드에 정말 유명한 크리스탈 워터인데 옆엔 또 이런 피라미드가 있고 하와이 플러스 라스베가스를 옮겨놓는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클럽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요새 또 바뀌어가지고 클럽들이 한국은 주말인데 여기는 월요일날 잘 나가는 클럽이 딱 뜨고 화요일날 잘 나가는 클럽이 딱 뜨고 요일마다 잘 나가는 클럽들이 모이고 주로 이제 스페들이 별로 없어요. 주로 여기는 스페너 못해요. 여기는 스페너가 하니까는 우리는 스페너 같더라고. 영어를 해야지. 모이고 정말 뭐라 그럴까 미국 대학생들이 해방부 같은 곳이고 요새 한국 사람들 많이 오는데 단체 관광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게 나도 정말 불쌍하게 아저씨 아줌마들 우르 와가지고 일주일 있어도 여기 들어오는데 1박 2일 잠깐 왔다 그냥 가더라고요. 1박 2일 있으면 안 되고 단체 오는 데가 절대 안 되고 여러분들 그냥 친구들끼리 혼자서 일주일씩 최소한 일주일 이렇게 워낙 많아요. 이 중간중간에 이런 피라미드가 여러 개 많고 여기 갔다 오는데도 한 뺏기죠. 이런 데 밤에도 축제를 해줘요. 밤에 불 끄고 나이트 조명을 비치면서 하늘에다 뭐 레이저쇼도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하는데 꽤 괜찮아요. 이거 피라미드 뒤에 있잖아요. 이 피라미드 여기에 요즘에 조그만 문이 있는데 이 조그만 문을 타고 올라가면 그 피라미드 안으로 해서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도 사람을 심장꺼내도 것도 요 안에 재단이 하나 있고 보통 요 위에서 심장을 꺼내서 영화에서 봤죠? 밑으로 던지면 대굴 굴러가고 이때 사람들이 좀 한 명이 심장 꺼낼 때마다 정말 열렬하게 열광하는 축제예요. 한개 이때 마야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죠? 엑스포 있죠? 딱 하면 엑스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엑스포 때 어때요? 사람들도 흥청망청 쓰죠? 마야 사회는 전통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사회가 있다고 했죠? 뭐예요? 이런 축제가 1년에 춘분 때 무조건 춘분이 뭐예요? 춘분하고 1년에 태양과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축제가 뭐예요? 춘분이고 춘분이죠. 그때는 반드시 그 전에 사람을 사냥해서 심장을 꺼내가지고요. 일찍이 올 걸 알면 그 전에 대량으로 사람을 잡아들여서 심장을 꺼내가지고 가뭄이 들면 심장 꺼내고 그렇죠? 홍수가 들어서 심장을 꺼내가지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엄청 모여서 할 때 축제이기 때문에 또 엄청난 상인들이 모여들죠.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하면서 심장권에 바치는 거 보고 사람은 원래 피를 보면 흥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한테 바친 재물은 신성해요. 영화에서 봤는데 또 시체가 굴러오니까 막 그 피를 받아가지고 자기 애한테 막 발라주죠. 신성한 피예요. 그 피를 받으면 아픈 게 낫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시체가 떠내려오고 머리가 굴러오면 그거를 몸에 발라가지고 흥분하고 또 아픈 아기한테 자기 아이한테도 축복을 내리라고 요새 우리 성당 가서 신부님들이 이렇게 안수하는 거잖아요. 그 피로 축복을 받는 거는 피의 예절이죠. 자, 반면에 앞으로 잉카 제국은 이런 심장을 꺼내 바치는 의식이 없었어요. 잉카 제국은 나중에 하겠지만 잉카 제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였어요. 굳이 비교하자면 잉카는 북한 같은 상태였고 마야는 아스테카는 남한과 같은 사회였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게 심장, 인신공양. 왜? 첫 번째는 경제가 활성화됐고 과소비 사회였죠. 과소비 사회. 두 번째는 저축이 없는 사회였고 세 번째는 노년 인구가 없는 사회였어요. 노년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심장이 꺼내서 죽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축을 하고 싶어? 저축하겠어? 공부해서 성적 좋으면 성적 좋은 학생 순으로 심장 꺼낼 수도 있는데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우수한 피를 요구할 때도 많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잡힌 경우에는 엄청난 고문을 낳을 때 죽이는데 보통 자발적으로 여러분 그 사회에서 내 몸을 다치고 싶다면 그때는 깨끗하게 심장을 꺼내서 깨끗하게 마치래요. 그러니까 멘탈리티가 틀려요.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하느님 믿죠? 열심히 11조 하죠? 여기는 11조 하는 대신에 그냥 자기 심장 꺼내 바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심장을 꺼내 바치고
근데 여러분들 믿으면 뭐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그 사회가 그 당시 그렇게 믿음 베이스로 외부 세계가 접촉 없이 몇천 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인들한테는 이게 너무도 자연스럽어요. 나의 신경을 꺼내 바치고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아예 신경을 꺼내 바치는 게 이 지구가 돌기 위해서 신한테 감사함이 가장 큰 방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래서 카톨릭이 너무나 빨리 이 사회에 풀릴 수 있었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어요. 너무너무 자신들이 교리가 일치해요. 신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가 유지돼 인간이 죄를 대신해서 하느님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근데 더 좋은 건 카톨릭에서 뭐만 하면 돼요? 심장에 걸어 바치지 않고 헌금만 하면 돼요. 이제 간단하죠? 그래서 그 교리가 굉장히 빨리, 의외로 빨리 먹혔고요. 자, 마야 문명. 여러분들 DVD 본 거 구마야에 대해서 보았던 거고, 기원후 300년부터 관찰해서 기원후 800년, 이 시기는 정확하지 않아요. 800년경에 이 문명이 무너졌는지 언제였는지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 단지 고고학적 발견을 위해서 피라미드가 버려진 그때를 탄소 연도를 측정할 뿐인데, 대충은 800년대를 전후해서, 책마다 어떤 데는 800년대, 어떤 데는 900년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이 시기를 전후해서 자신들이 건설한 도시를 버리고 어느 순간 밀림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도시는 버려졌고, 수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들이 갑자기 밀림 속으로 사라졌냐? 농토가 부족했고, 전염병, 창궐, 내국발라, 외불침 등등 있었는데, DVD에서 그 해답을 제시해줬죠. 그 DVD, 그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왜 사라졌는지. 그 DVD를 본 결과 이유가 뭐였어요? DVD에서 명확한 답을 제시해줬어요. 사실은 그 결과가 밝혀진 게 왜 밀림 속으로 사라졌는지가 8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역사의 미스터리였었는데 왜 버렸죠? 밀림 속으로? 힘이 갔잖아요. 신이 믿음을 저버렸다고 도시를 버려? 왜죠? DVD 내용이 나왔잖아. 가장 큰 이유는, 자 볼게요. 인구가 늘어요. 전성기에 들어갈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경제가 발달할수록 인구가 늘어요. 인구가 늘면은 그만큼 먹을 식량이 많이 필요하죠. 인구가 늘면 늘수록 밀림을 개간을 해야 돼요. 이들이 주시는 옥수수였고, 자, 밀림을 개간한다는 건 밀림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밀림을 불태워서 옥수수와 등등 곡물을 실을 걸 해요. 인구가 늘면 늘수록 밀림을 개간할 속도가 빨라지고 더 많은 밀림이 개간되는데, 결국은 인구가 는 결과 많은 밀림을 개간했고, 밀림을 개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밀림이 팽팽해져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열대 우림이에요. 레인포레스트예요. 정글 속. 레인포레스트가 뭐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혹시 정글 가봤는지 모르는데, 내가 아마존 정글 가서 아마존에서 비행기 내리는 순간 어떤 느낌 받았냐면, 툭 하면서 사우나 있죠? 습식 사우나에 와 있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야말로 여러분들 목욕탕 가서 건식 사우나 하면, 혹시 습식 사우나 간 사람 있으면 막 그 습한 느낌 있죠? 온도는 더워 죽겠는데 온 데가 습한 느낌. 이게 열대 우림이요. 레인포레스트, 달릴 레인포레스트가 굉장히 습해요. 그 산에 올라가서 결국 하루에 한 차례 반드시 스콜이 땅으로 내려지죠. 습한 이유가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가능한 건데, 그걸 전부 개간하면 습기를 머무를 데가 없어요. 그러면 습도가 낮아지면서 비가 와야 하나요? 비가 안 오게 돼요. 가뭄이 들어요. 자, 인디언들의 기후제 얘기했죠? 인디언들의 기후제는 반드시 비가 내려요. 그 이유가 비가 내릴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에. 하지만 환경을 파괴해서 토지를 개간하고 땅이 척박해지면은 더 이상 어떻게 되냐? 아무리 기후제를 지내도 비가 안 와요. 인디언들의 기후제는 어떤 거였어요? 비가 올 때까지 심장이 계속 꺼내 맞춰. 그리고 왕이 자신의 몸을 자해해서 계속 피를 맞춰요. 그래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돼요? 길이 나왔지만 그 왕의 피가 신성하지 않았고, 신이 그 왕을 죽어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그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옹립을 해요. 근데 새로운 왕이 또 피를 바치고 재물을 꺼내도 어떻게 되냐? 비가 안 와요. 그러면은
또 바뀌고 또 마지막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 내부에서 아마 왕을 바꾸기 위한 수많은 내란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 시기하면 수시로 왕이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봐요. 왕의 피를 바쳐도 비가 안 내리면 그 왕은 죽을 수밖에 없고 새로운 왕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이런 재물을 봤을 때는 엄청난 포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수많은 도시국가들 연합이거든요. 도시국가 간에 포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물을 바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비가 안 오면 안 올수록 이런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나죠. 더 많이 포로를 확보해야 되니까. 왜? 더 이상 신장을 꺼내 바칠 포로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신이 이 세상을 져버리고 해가 뜨지 않고 달이 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고, 지배체계도 피라미드 구조예요. 정점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수시로 왕을 대체하면서 이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왔고, 이들은 스스로 만든 도시를 저버리고 밀림 속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지금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 체계가 강력한데 그 피라미드 위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아무리 기부제를 지내도 비가 안 와요. 한 가지, 이들이 밀림 속으로 떠나고 도시가 방치했어요. 그러면 밀림은 공원력이 굉장히 빨라요. 방치했던, 개간됐던 밀림은 다시 밀림으로 환원이 돼요. 그럼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거 아닐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밀림은 다시 복원력을 회복해서 다시 레인 프로젝트로 돌아가요. 그래서 황폐해졌던 밀림은 이들이 떠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냐? 밀림이 복원되고 다시 풍부해지니까 또다시 9세기 말 구마야가 사라지고 9세기가 북부에서 이자족, 이 북부에서 북한 건데 북부에 살고 있던 이자족이 원래 구마야에 살고 있던 그 지역으로 내려와서 치체이사를 재건설해요. 그러면서 또다시 신마야를 건설하죠. 그래서 구마야는 이때 없어지고 신마야는 다른 부족들이 내려와서 신마야를 정복하고 스페인 정복할 때까지 남아있었는데, 문제는 스페인 정복할 때는 이미 신마야도 세력권 이뤄서 피라미드는 남아있었고 이들도 살아있었지만은 강력한 도시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아스테카나 잉카는 스페인 사람들이 쉽게 정복을 해요. 특히 아스테카는. 마야는 정복하는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걸리고 마야인들은 끊임없이 저항을 해요. 그래서 마야인들이 저항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 이유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아스테카와 틀리게 요 마야 국가들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도시국가 연합체예요. 한 도시에 피라미드가 있죠. 그 피라미드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 있고 저쪽에 또 피라미드 중심으로 한 도시. 보통은 피라미드 몇 개 모이는 그 지역이 하나의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국가의 연합체였고, 반면에 아스테카는 오늘날 멕시코 시티를 수도로 하는 메소아메리카 전역을 지배하는 강력한 제국이었고요. 왜 마야라는 이름이 나왔나 아무도 몰라요. 북가탄 반도를 지칭하는 용어였는지, 도시명 마야반에서 유래했는지, 노를 의미하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이미 봤듯이 260일과 360월 두 종류의 달력을 쓴 이유가 두 종류의 달력을 쓰면서 일식과 월식을 예측했고, 그 다음에 각종 점성술적인 예언을 했고요. 마야인들이 이 달력을 사용해서 한 예언은 굉장히 정확했어요. 하나 못 맞힌 게 2012년 12월 20일 날 이 세계가 끝났다고 안 맞았는데 그 외에 대부분 많이 떨어졌고요. 자신들의 세계가 언제 멸망할지도 정확히 예언했어요. 백인들에 의해서 언제 멸망할지도 정확히 예언했고요. 인신공양과 제사의 중요성, 그래서 끊임없는 부족과의 전쟁, 구마야의 종교 중심지는 띠깔, 꽃반, 빨랭께, 꼬바, 치첸 이사야 했는데 나머지 도시는 구마야 때 사라지고 치첸 이사는 구마야가 무너지고 나서 폐허로 방치했다가 북부에 있는 이자족이 이 치첸 이사를 다시 건설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주요 관광 포인트로 살아있고요. 신마야, 구마야가 밀림 속으로 사라지고 밀림이 다시 복원된 다음에 도시가 황폐화된 다음에 황폐화된 도시로 북부에 있던 이자족이 또다시 치첸 이사를 재건설했고요. 이들이 믿었거는 폭포의 신앙이었었는데
똘때까인들이 깨짜꾸아트의 신과 동일했고, 이름이 이게 복잡한데, 여기서 꾹꿀간이나 깨짜꾸아트이나 아니면 이 꼭볼고 신화나 다 신화 내용은 똑같아요. 이름만 틀리다 뿐이지, 여러분들 책에서 보았죠? 신이 닷새 만에 인간을 창조했고, 해가 뜨고 달이 뜨기 위해서 신이 자기 몸을 희생했고, 신이 자기 몸을 희생하기 위해서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이 지구가 돌고 비가 내리고,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이 세계가 해가 뜨고 달이 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매일같이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꼬꼬이고 신화나 아니면 또떼까, 아스테카 뭐 등등 모든 신화가 요 멕시코적인 신화는 일치합니다. 이름만 틀릴 뿐이지. 그리고 이 모든 신화에서 정확히 하는 게 있어요. 자신들과 닮은 인간의 모습에 조금 이따 할 텐데 신이 떠났고 그 신이 귀환을 약속했고 자신들 세계로. 그래서 언제 1519년에 정확히 서기로 1519년에 자신들을 떠났던 신이 깨살코아트 신이 자신들이 세계를 멸망시키러 어디서 동쪽 바다에서 하얀 얼굴을 한 신이었다고 깨살코아트를 성수형을 하고 이들이 정확히 고해에 온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시 달까지 모든 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보시기에 정말 하얀 얼굴한 흑수염을 한 신들이 동쪽에서 이 예언이라는 게 무서운데, 그리고 아스테카 있죠? 아스테카인들이 멕시코 고원을 지배하는 순간 이들이 메소아메리카를 지배하는 마지막 부족이라는 게 이미 전설을 내려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스테카인들은 굉장히 천대를 갖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메소아메리카 정복하면 우리 세계가 끝난다는 거. 결국 예언대로 아스테카인들이 멕시코 시티를 정복하는 순간 얼마 안 가서 스페인 사람들한테 이 세계는 정복을 당하죠. 모든 게 위트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12년 12월 20일도 세계가 끝나는 시기라고 믿고 있었던 거고, 다행히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2012년 12월 20일 날 세계가 끝난다고는 얘네들이 적진 않았어요. 뭐만 좋아하냐면 마야 달력이 2012년 12월 20일까지만 기록이 돼 있어. 그 이유는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2012년 12월 20일 날 세계가 끝나니까, 세계가 멸망하니까 더 이상 기록을 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에서는 어떻게 달력을 무한대로 적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적고 더 이상 적어놓지 않았다는 설도 있고, 그걸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자족이 건설을 했고 10세기 말 마야의 후손들도 다시 유카탄 반도를 재진출해요. 그리고 똘때까지도 남부로 진출해서 이 이자족 원래 살던 마야인들 밀림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똘때까인들이 똘때까 마야 문화 건설을 하고 마야방 건설했고, 신마야의 중심지가 유카탄이 되고요. 뭐 치첸 이츠다 유적지가 남아 있고요. 9세기 말 11세기 말 이런 건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뭐 치첸 이츠다, 욱스말, 마야반과의 도시동맹 건설했는데, 이 도시동맹이 12세기에 마야반이 치첸 이츠다의 전쟁 선포하면서 도시동맹이 파괴되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따라서 이미 스페인 사람들이 올 때에는 세력을 상실해요. 자기들끼리 내란이 일어나서 마야, 똘때까, 이자족 서로 다른 부족들 간의 전쟁이 발생해서 자기들이 만든 도시를 전적으로 파괴하고요. 스페인 군대에 의한 정복 이전에 이미 세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군대가 올 때 강력하게 세력을 유지했던 거는 누가 유리하다? 아스테카 제국이 유리했죠. 그래서 스페인 군대가 상대했던 거는 마야인들이 아니라 아스테카 제국이었고요. 스페인 사람들이 마야인들을 언제 처벌했냐? 1511년 스페인 함대가 풍랑으로 육간단 만들어 상륙해서 모든 선원들이 도달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재물을 바쳐줘요. 재물을 바쳐주고 단 2명이 도망을 쳐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11년에 도망을 쳐서 밀림 속에 숨어 있다가 1919년 에르난 코르테스에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줘요. 북쪽으로 가면 거대한 흥룡 도시가 있고 정말 무시무시한 도시고 잡히면 무조건 심장이권에 갇힌다. 얼마나 두려움 속에 밀림 쪽에 숨어 있겠어요. 잡히면 무조건 심장이권에 갇힌다. 여러분 같으면 무섭지 않겠어? 그냥 죽어요. 또 어디까지 산채로 벗겨지고 산채로
손톱 발톱 벗기고 산털 이빨 벗기고 팔다리 잘리고 아직 살아있는데 그런 다음에 등에 불 붙이고 죽여달라고 제가 고통 못 부릴 때 그때 심장 꺼내고 그렇죠? 자, 유카탄 반도를 탐험하고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스테카 정복은 성공하는데요. 마야 정복은 실패해요. 가장 큰 이유. 아스테카는 피라미드를 정적으로 한 사회였고 왕만 구속을 시키니까 그 피라미드를 무너지는데 잉카는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마야는 이미 도시국가 연맹체였고 제국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게 세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도시국가를 정복해도 다른 도시국가는 복속을 안 해요. 다른 도시국가를 정복해도 이 도시국가는 복속을 안 해요. 아스테카나 잉카는 왕을 사로잡아서 피라미드를 무너뜨리면 제국 전역이 복종을 하는데 이 마야는 도시국가 연합체니까 도시별로 각기 혁파해야 됐고 유카탄 반도에는 수많은 도시가 존재했어요. 또한 그 수많은 도시는 이미 세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이 믿고 따질 만한 왕의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완전히 게릴라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끊임없이 마야인들이 함정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마치 중세때 스페인 로마 군대가 스페인을 정복할 때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끊임없이 항쟁을 했고요. 결국은 48년이 돼서야 수십 년이 지난 1948년이야 마야인들이 항쟁이 종료되고 유카탄 반도의 정복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군대가 가장 힘들었던 곳이 바로 마야 정복이었어요. 이 지역에. 왜? 이미 세력을 상실했고 도시국가였던 게 큰 이유였죠. 복고의 곳이나 이게 중요한데 게사코아트리든 뽀뽀이부든 뭐 다 같은 내용이라고 했었는데 책을 어디를 보냐면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에 게사코아트리 전설 그 신화에 의하면 인디오 신전에 있었던 소신들 중에 하나로 언제나 젊고 검은 옷을 띄었던 장난꾸러기 신 테스카트 리포카 인들에 등장하죠. 이거 여러분들 이름 기억 안 해서 상관없어요. 나도 기억 못해. 대충 이런 거 있다는 걸 알면 되고요. 그 이름은 연기 나는 거울. 거울이라는 걸 굉장히 기억해요. 거울이에요. 다른 심술꾸러기 신들에게 말했다. 깨사코아트를 보러 가면 어때? 그리고 선물 하나 주자고. 그래서 이 신이 연기 나는 거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깨사코아트 신한테 거울을 선물했어요. 깨사코아트 신이 그 거울을 보는 순간 놀랐어요. 왜? 깨사코아트는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이제까지 자신이 신으로서 얼굴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잊혀진 거울이라고 어떻게 기억이 되세요? 원래 이 카를로스 푸엔테스가 쓴 라틴 아메리카 역사 이 책 원제가 뭔지 아세요? 잊혀진 거울이에요. 스페인어로 에스페로 엔데라, 영어로 베어리드 미러예요. 여러분들 이 책을 아마존에서 영문으로 사려면 히스토리 오브 더 라틴 아메리카 하면 안 되고 베어리드 미러라고 치시면 이 책이 나와요. 원래 원제가 받은 책이 뭐다? 잊혀진 거울. 바로 이 신화의 바탕을 둬서 책을 역사책 이름을 줬습니다. 이게 왠지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왜 이거를 라틴 아메리카 역사책 제목으로 썼을까? 이거는 이 신화를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정체성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독립 때까지도 다시 나오는 얘기인데 무엇보다도 그 모습은 신이 창조한 인간의 얼굴이었다. 케사코아트는 자기가 인간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면 그 육면 또한 인간과 똑같은 것을 알아차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이 거울을 보는 순간 자기는 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인간과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거울을 보니까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인간과 똑같은 운명을 지닌 걸 생각하고 거울을 팽개치고 동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신이 이뤘던 세계를 버리고 그 거울은 땅속에 묻혀졌고 자 그러면서 도망가기 전에 그의 여동생과 근친 상간을 저질렀고요. 떠나면서 예언을 했어요. 새 아카트 즉 아스테카역으로 제1 사탕수수에 돌아오리라고 약속한 뒤 동쪽을 향해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인디오 세계는 뿌리부터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고, 정확히 인도적으로 새 아까트 제1 사탕수수가 언제였냐면 1133페이지 보도록 하세요. 1519년 세족 목요일, 부활절 직전의 목요일이 뭐냐면 예수가 자신들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던 의식에서 부활절 일주일 전에 그 목요일을 세족 목요일 해가지고 발을 닦는 예식을 하거든요. 지금 교황도 로마 교황청 생긴 이래 처음으로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과 비카톨릭교도의 발을 씻겨줬다고 해가지고 심리학은 크게 나눠져야겠어요. 이게 바로 세종 목요일이에요. 어떤 경우 이때 로마 교황이 신자들의 발을 닦아줘요. 바로 이 날짜가 언제였냐면 정확히 아스테카역에 꽃볼부 신화를 마야인들이 예언했던 시기예요. 바로 그 날짜에 정확히 이때 에레나 포르테스가 유카탄 만주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에르난 포르테스가 상륙하는 거는 이들이 아스테카가 제국이었기 때문에 시시각각 아스테카의 왕한테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이들이 보호가 되고 있었어요. 잉카이들 마찬가지인 게 잉카이들 제국이었고 모든 게 촘촘하게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정복자인 피사로가 잉카 제국의 해안에 도착한 순간부터 올라온 모든 순간까지가 보호가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잡아서 죽이질 않습니다. 왜?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도 이미 자신들이 이때 멸망하리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33페이지 밑에 보면은 제1위 사탕수수를 다시 말해서 1519년 부활절 직전의 목요일이 돌아옴에 따라서 가까울수록 아스테카의 세계는 이미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 각가지 이상한 징조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첫 번째가 집들과 탑들은 지진으로 무너졌고 해성은 몇 시간이고 하늘 위를 떠돌아다녔고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거울은 별도 갈창들을 비추고 있었고 한밤중에 여자들이 그들의 자식들이 죽음과 이 세계의 소멸을 탄식하면서 거리를 대했고 산과 바다가 진동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죠? 천연두 바이러스가 이미 스페인 사람들이 1512년에 남파에서 왔고 1519년 이전에 스페인 사람들 일부가 남파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터뜨려가지고 천연두 바이러스가 에레나 포르테스 이전부터 바이러스가 이미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스테카인들이 마야인들이 이유 없이 죽어갔고 이 사람들은 왜 죽어갔는지 이유가 있었지 죽어갔고 예언한 게 설명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 테스코코의 왕이 누구냐. 테스코코가 아스테카의 수도예요. 오늘날 멕시코시티. 그러니까 아스테카의 왕은 금발의 턱섬을 가진 신이 나타날 것이라 예언이 이제 실현될 것을 확고하게 믿었고 그는 왕국의 통치를 포기했어요. 1519년이 가까울수록 그 이전에 왕국의 통치를 포기하고 군대를 해산해버려요. 그는 신하들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마지막으로 즐기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옷을 두 번이나 입지 않았고 수많은 신하들의 둘러싸여 시험을 받았던 모테스마 황제는 대재앙의 징조가 공포의 도시로 갇혀있는 동안 짧은 팬티만 입고는 기나긴 참여를 위해서 빗자루를 들고 자신의 군대를 청소했어요. 제5 태양의 시대, 자신들의 시대는 정말로 종말을 도하는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리고 1519년 전 1년 마지막 시간에 아스테카 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을 걸어서 포로를 잡아들여서 매일같이 피라미드 앞에서 자기 심장이 꺼내지기를 기다리는 포로의 생명이 1km에서 3km까지 길었대요. 얼마나 그 주의 길었는지 알겠죠. 얼마나 하루에 많은 사람들의 심장이 꺼내 받쳐졌는지 알겠죠. 이게 1년 동안 기록되게 일어났고 포로를 잡아가치기 위해서 수많은 부족들과 전쟁을 벌였고 수많은 부족들이 아들, 딸들을 잡아갔고 그래서 1519년 에레나 포르테스가 유카탄 만주에 성립했을 때는 수많은 피지배 민족, 아스테카족이 지배를 받는 수많은 다른 인디오 부족들이 아스테카를 원한에 삼쳐서 바라보고 있었고 단지 아스테카의 압제가 두려워서 워낙 거기가 힘이 강했기 때문에 단란을 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레나 포르테스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복했냐. 아스테카의 앙심을 품은 수많은 인디오 부족들과 스페인 군대가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스테카 오늘날이 멕시코 시티로 진군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테스마는
뭐의 상징이었냐면 숙명론의 상징이었어요. 자신이 수령을 믿기 때문에 저항조차 못하고 스스로의 제국을 갖다 바쳤고 135페이지 에르난 포르테스는 김경호사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마키아벨리죠. 그야말로 르네상스적 인간형의 상징이었고 유럽에서 아프리카 제국을 정복한 다음에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되죠. 유명인사가 돼요. 135페이지 보세요. 에르난 포르테스는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배척하자자 그리고 이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천둥벼락이 무기분자했고 대포와 총이죠. 그것들은 불길을 펴냈다고 인도들은 보고했고요. 또 말린치라는 여자가 있어요. 136페이지. 이 말린치라는 여자를 발견하고 이 말린치라는 여자가 여러분들 에르난 포르테스가 인디오를 정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자, 요거는 이제 다음번 PPT가 보기 시작할게요. 정말 위대한 태양의 제국이었어요. 자,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는데 아프리카 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설정이 무너져요. 원래 이 멕시코 아스테카 이전에 다른 문화를 잠깐 살펴보면요. 멕시코 중부 고원 문화, 테오티아카 문화였는데 멕시코 시티에 1050개 정도 투어가는 거예요. 멕시코를 시티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보는 사람인데 자, 이 거대한 피라미드, 여기가 태양의 피라미드, 그 다음에 여기가 저쪽이 다리 피라미드 두 개가 있는데 스페인 아스테카인들이 멕시코 시티 이 지역으로 진입했을 때도 이 피라미드는 이미 버려져 있었고 아스테카인들조차도 이 피라미드를 누가 건설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거를 누가 건설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요. 이 도시의 기능이 뭐였는지도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이렇게 돌색깔인데 모과학적 분석 결과 여기에 수많은 염료들이 덮여 있었고 옛날에는 이게 전부 아름다운 색깔로 칠해져 있을 건데 방치된 다음에 전부 빗물로 씻겨 내려졌을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이 위에서 또 희생제의가 펼쳐졌을 걸로 보는데 알려진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지 도시가 이런 거리가 불에 탄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인의 침입으로 무너졌는지 아니면 내란으로 무너졌는지 그것도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냥 가서 멕시코 시티 가려면 그냥 피라미드 한번 올라가보고 즐기면 돼요. 알려진 건 없어요. 20만 명 이상 인구가 살았을 추정되고요. 신장 국가였을 추정되고 제일계층, 왕조 뭐 이런 계층이 있었을 거로 추정하고 이때 멸망했을 거로 추정하는데 알려진 거는 없어요. 간다면 피라미드 보면서 그냥 즐기고 느끼면 돼요. 남아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이 거리를 죽은 자의 거리를 명명했어요. 죽은 자들의 거리. 그거는 스페인 사람들이 명명했을 뿐이고 정말 이 거리 이름이 뭐였는지 이 거리가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는 그것도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똘테카 문명. 그 다음에 등장하는 멕시코 중부 지역에 등장하는 문명이 똘테카 문명이에요. 오늘날 멕시코 시티 북부에 있지만 툴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툴라라는 지역에서 바로 수를 뒀고요. 마찬가지죠. 떼사코아틀시를 쓴 거였죠. 이건 전부 뭐 아스테카나 아니면 마야인들이 뽀뽀이고 신화나 전부 같은 거라고 했죠. 아스테카의 주 신앙으로 발전하고요. 남북 마야인들도 영향을 받아서 뽀뽀이고 신화가 탄생하고 같은 얘기예요. 목수가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한 신이 12세기년 시치메가족의 툴라 침공이 정복해서 12세기년에 이 똘테카족은 문명은 멸망을 하고 이 치치메카족은 똘테카 문명을 무너뜨리고 수도를 오늘날이 멕시코시티인 텍스코코로 칭해요. 그리고 똘테카인들의 관습 및 종교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 똘테카 치치메카 문명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이들도 13세기 아스테카인들에게 정복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 테오티아카 문명이 있었고 알 수 없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똘테카 문명이 있었고 이들은 누구한테 치치메카족한테 무너지고 치치메카족은 결국 이 똘테카 부족의 후손 중에 하나였던 아스테카인들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아스테카인들은 스페인 정복자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아스테카 제국, 위대한 태양의 제국이었어요.
꿀대가 왕국의 폐막 위에 멕시코 중앙공원에 전력 공백이 있는데 수많은 부족들이 국가를 세우는데 이 아스테카인들이 누구냐? 꿀대가족을 쓰여있는데 별명이 얼굴 없는 족속, 최후의 족속이었어요. 왜? 인디오 세계의 유언에 따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스테카 제국이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 국가를 세우면 인디오 세계의 마지막 국가라고 예언처럼 내려왔기 때문에 이들은 그야말로 재수없는 민족이라고 알려졌고 모든 부족이 이들이 오면 돌팔매질 던져서 멀리 늦췄어요. 별명이 얼굴 없는 족속, 최후의 족속이라고 알려졌고 재수없는 족속이었고요. 끝없는 유랑세관 및 멸시, 꿀대가가 멸망한 이후에 200여 년간 방랑생활을 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큰 도시에 무조건 돌팔매질 당하고 정말 재수없는 민족이었어요. 피해야 될 부족이었고 왜? 이들이 국가에 세우면 우리 세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얘네들도 예언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예언이야? 도시를 멕시코 중앙공원 지역을 끝없이 방황해라. 단 방황을 하다가 선인장 위에서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으면서 회를 치고 날개짓을 하는 곳에 바로 그 지역에 도시를 세우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인디오 지역을 정복하리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을 따라서 200년 동안 방황하다가 200년 만에 바로 요지 바로 요 지역이 뭐냐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요 앞에 대통령궁이 있어요. 요 앞에 대통령궁이 있고 스페인 사람들은 그 모든 도시를 정복하면 똑같이 광장을 만들고 광장 앞에 총독관도 지금 대통령이고 그 안쪽에 이쪽에 대통령궁, 이쪽에 교회, 이쪽에 법원을 건설했거든요. 어쨌거나 바로 여기가 시작되는 대통령궁이 있고요. 바로 옆에 법원이 있는 천지 법원 자리인데 바로 이 자리에서 600년 동안 방황하다가 바로 이 자리에서 선인장 위에서 독수리가 뱀을 쏘아먹고 날개짓을 하는 것을 발견한 200년 만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스테카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도시를 세워요. 교수를 세운 지 불과 얼마 안 가서 이들은 이 거대한 멕시코 시티거든요. 옛날에 멕시코 시티가 전부 포수의 도시였어요. 해발 2000m인가 위치한 포수의 도시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였거든요. 여기에 도시를 세워서 이들이 이쪽을 정복하고 중앙공원을 완전히 정복하게 예언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뒷사람 사진인데 내가 2010년이니까 지금 이제 젊어 보이네. 지금 완전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때 수업 시간에 사용할 생각도 안 하고 사진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올리는 게 안 돼. 이거 어떻게 없애던 거 없더니 근데 내가 집사람 너무 무서워가지고 끝나게 무서운 게 없었는데 이제는 그 나이가 있어서 집사람이 무서워하게 제일 무서워서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수업하다 말이 있잖아요. 자, 여기가 뭐냐면 대통령궁 있잖아요. 대통령궁이 여기가 원래 무슨 자리였냐면 아프리카의 신전이 있던 자리예요. 스페인 사람한테 신을 때려보시고 대통령을 세웠고요. 바로 요 끝에 그 발견한 자리 있죠. 복수를 회를 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그 수도를 세우라고 해서 바로 거기에 신전을 세우고 보신 맞는 거 그 자리가 있고 이쪽이 법원이고요. 이쪽 자리가 또 신전 이쪽 곳인데 때려보시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보면은 신전이 있던 곳이 뭐가 되냐면 대통령궁 그다음에 들어가 있는데 카톨릭 교회는 지금 내려앉고 있어요. 왜 내려왔냐? 원래는 포수였던 곳이 다 포수였어요. 포수였는데 17세기에 전염병이 되면서 스페인 사람들이 물이 들어오니까 흔하지 아이러니가 아스테카인들이 이 도시를 가졌을 때는 방게이터를 잘해가지고 물이 깨끗했어요. 깨끗했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도시를 만든 다음에는 이 호수에다 그냥 프로모린 있죠. 오물을 그냥 방치시켜서 그 전체 호수가 뭘로 바뀌냐? 똥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유행하니까는 이걸 좀 흙으로 메워가지고 흙을 메웠거든요. 호수가 없어졌는데 원래 호수였던 건 흙으로 메우니까 집안이 약하죠. 그래서 멕시코 도시 전체가 사실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어요. 이 성당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약간 기울었어요. 성당에 들어가면 무너지지 않고 철근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밑에는 아직까지도 물이 흐르고 있고 강제로 호수를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 스페인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올라왔고 여기에 엄청난 금이 있었는데 수많은 금 기둥이 있었어요. 금 기둥을 스페인 사람들이 못 가지도록 아스테카인들이 이 땅 속에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그 금 기둥이 엄청난 크기 금 기둥이 숨겨졌을 텐데 못 찾겠습니다. 지금도 못 찾는 이유가 밑에 호수니까는 흙이 어때요? 집안이 조금씩 움직이죠. 그래서 원래 이 밑에 묻어놨을 텐데 몇백 년이 흐르면서 이게 어디로 움직였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발견한 사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그래서 그 금기둥들을 전부 밑에 숨겨놨습니다. 스페인 사람들한테 안 주고. 그리고 신전이 이게 내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때 나도 잘못 썼는데 참 이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듣고 있지 여러분들 다 대학교 때 시간이 30대 되잖아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내가 30대 되는 순간 지금까지 시간이 정말 어제 같은데 조금만이 지나가요. 대학교 때는 정말 천천히 가다. 여러분들 지금 지리도록 하세요. 돌아간 시간 다시 오지 않으니까. 1970년대 운영한 대통령부 확장 공사를 하다가요. 확장 공사는 땅을 파다 보니까 이체였던 신전터가 발견돼서 지금도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부는 전부 신전터예요. 그래서 이 성당의 대통령을 때려부시지 못해요. 그 밑에는 신전이 있을 거고 그 대통령 바로 옆에 아직까지도 발굴이 되고 있어서 잊어버렸던 아스테카인의 건축물이라든지 많은 비밀들이 70년대 이후에 들어서 풀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모든 신전이나 신전은 철저하게 다 때려부셨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조형물들은 다 금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좀 남아있었으면은 거기에 숨겨진 글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역사를 할 텐데 다 녹여버렸어요. 다 녹여서 왜 녹였냐면 녹여야지 부피가 작아지니까 스페인 본국으로 가기가 편해요. 녹여서 스페인 본국으로 갖고 왔고 여러분들 올려보면 스페인 안에 있는 교회가 전부 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날 거예요. 이게 무슨 금이야? 아스테카나 잉카나 마야를 그걸 다 녹여서 전부 성당 안을 금으로 씌워버렸어요. 그 스페인 성당 가면 좀 빛나고 다 금이에요. 진짜 금이에요. 그거 막 긁잖아요. 떨어지면 가루 진짜 금이 떨어집니다. 문제 시간이 지나면서 금은 도색이 벗겨져요. 벗겨지니까 다시 칠해야 되는데 나중에 칠하면 스페인에 돈이 없잖아. 어떻게 금을 칠해요. 그 다음에 그냥 금색으로 칠한 것이 원래는 다 금이었었는데 자, 이들은 태양신을 꿈됐고요. 자신들이 5번째 태양의 시대에서 붙여졌어요. 전쟁의 일상화 신들의 만족과 우주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산재물을 끊임없이 요구했고요.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불멸의 신은 인간의 심장을 먹음으로써 영양을 섭취하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먹고 또 인신공양은 중요한 통치사의 하나였고요. 공포, 전쟁포로 터치, 영토 확장, 세금 확보 등등의 목적으로 인신공양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사실은 마야나 아스테카에서 인신공양은 경제를 유지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불안하잖아. 괜찮아요. 심장에 갖다 바치는 축제를 하면은 부양인구 줄이고요. 노령인구 줄이고요. 평경제 지금 문제잖아. 그럼 노령 지금 노령화 문제잖아. 노령 치고 신장까지 갖다 바치면 돼요. 실제 효율적인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펄이 아니라 진짜 그랬어. 그래서 고도로 층화된 사회였고 사회의 무절제한 소비가 여러분들 한국 사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예술 진작의 문제잖아. 아파트 값이 떨어져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지고 임금 실질 임금이 상승을 못해요. 소비에 여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써. 경제가 안 돌아가. 그렇죠? 기업이 팔 물건이 없어요. 이럴 때 여기는 어떻게 되겠냐? 끝없이 사람을 죽이면 여러분 저축하는 저축을 안 해. 노령 인구 없어져요. 이 모든 문제로 사실은 고도의 통치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인신공양은 감옥이 없는 사회였어요. 감옥이 없었어요. 대부분 범죄자들이 태양에 처해져요. 여러분들이 뭐 잘못 요만큼 했다. 그냥 바로 태양에 처해집니다. 사용 방법도 참수, 태양, 질문을 사용도 다양했어요. 어쨌거나 처음에 인구 1000만 명이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근데 대제국을 건설한 지 얼마 못 가서 스페인 사람들한테 사실은 가장 그 제국이 정점에 있을 때, 최고 정점에 있을 때 무너지고요. 스페인 사람들에서 잉카도 그 제국이 최고조에 있을 때 잉카도
인카 제국이 형성된 지 얼마 안 가서 최정점에 있을 때 스페인 사람들한테 무너지게 됩니다. 인식 모양의 방법 다양했어요. 뭐 심장을 꺼내는 방법, 여자들의 경우는 심장을 안 꺼내고 주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검투세와 대결을 죽이거나, 이거는 뭐 흥행 목적이죠. 호박한 화살을 처형하거나 불에다 태우고 심장을 받쳐서 일부는 희생 후 먹었습니다. 먹기도 해서 포로의 경우, 포로의 경우는 그냥 죽이지 않고 최대한 고통을 준 다음에 죽이는 게 일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수고했어요.